유럽의 궁전이나 성에서 침대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유난히 작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왕과 왕비가 쓰던 침대인데도 길이가 무척 짧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침대처럼 보이죠. 이를 두고 두 가지의 흥미로운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람들의 키가 지금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눕지 않고 앉아 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이야기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중세 유럽인의 키가 현대인보다 훨씬 작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0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15세기 장미전쟁 당시 사망한 병사들의 집단 매장지를 연구한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에 의하면 중세 영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1cm였습니다. 9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평균 키는 오히려 더 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유럽 남성의 평균 키는 173.4cm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2022년 기준 영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약 177cm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세 유럽인의 키가 지금과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차이는 최근 50년간 영양 상태와 의료 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중세 유럽인의 키가 작아서 침대가 짧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왜 침대가 어린아이용처럼 작아 보일까요? 실제로 크기가 작은 침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침대를 단순한 잠자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사적인 공간이자 위엄을 드러내는 가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침대가 크고 화려해지면서 착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높은 기둥과 캐노피 때문입니다. 17, 18세기의 유럽 귀족들은 침대 위에 캐노피와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장 장식이 시각적으로 강조되면서 침대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된 것이죠. 둘째, 두꺼운 매트리스입니다. 당시 매트리스는 집, 깃털, 양털, 천조각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지금처럼 얇고 단단한 스프링 매트리스가 아니라 푹신하고 두꺼운 형태였죠. 매트리스가 높아질수록 침대 프레임이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겼습니다. 셋째, 방의 크기와 배치입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워낙 넓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공간 속에 놓인 침대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와 근대의 침대 크기를 재본 결과 당시 침대는 결코 현대 침대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거나 길었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런던 박물관의 연구에 따르면 중세 유럽의 침대 길이는 현대 침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웨덴 스코콜로스터 성에 있는 17세기 침대는 대부분 2m 이상이며 가장 짧은 침대조차 180cm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연구는 18세기 미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온 정착민들이 영국식 주거 양식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의 침대 크기를 조사하면 당시 유럽에서 사용된 침대의 전반적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인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에서 측정한 침대 크기는 현대의 더블베드와 같거나 더 컸습니다. 일부는 폭이 150cm인 퀸 사이즈였고 폭이 180cm가 넘는 킹 사이즈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시 침대는 개인이나 부부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인이나 손님도 한 침대에서 자곤 했습니다. 집에 여러 개를 두기의 침대는 너무 비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전체 가치 4분의 1을 침대가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자야 했기에 침대는 오히려 더 커야 했습니다. 여행자들의 숙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여행자들이 여관에서 낯선 사람과 침대를 나누는 것이 흔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인 존 애덤스와 벤저민 프랭클린도 1776년 뉴저지의 한 여관에서 같은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12야에는
웨어의 거대한 침대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16세기 영국 웨어 마을의 여관에 있던 침대입니다. 여행자들 사이에 명물이었던 이 침대는 가로 3.3m, 세로 3.4m에 달해 무려 12명이 함께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중세와 근대의 침대는 작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착시나 오해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유럽인은 앉아서 잤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분명한 건 이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짧은 침대나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잠자는 중세의 그림이 많다고 해서 이게 그들이 모두 앉아 잤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의학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상체를 세운 채 잤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상의 이유로 17세기 의학서는 소화불량과 위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체를 세운 채 자는 걸 권장했습니다. 특히 왕실과 귀족층에 이러한 방식이 널리 퍼졌는데 그들이 즐기는 기름진 음식 때문이죠. 또 당신은 실내에 불을 피워 난방을 했습니다. 바닥에 낮게 깔리는 연기와 그을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폐 건강을 위해서도 상체를 위로 들어올려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미신적인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무덤 속 시신이 똑바로 누워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눕는 자세는 죽음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상체를 세우면 죽은 자와 구별된다고 믿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것도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벌어진 입으로 악령과 질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를 높여 자면 입이 덜 벌어져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닥 근처 공기는 더럽고 병을 옮긴다는 미아즈마 이론이 널리 퍼져 있어서 전염병이 돌 때는 몸을 기댄 자세로 자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왕과 귀족의 위신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중세와 근대에는 침실이 반쯤은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왕은 침실에서 신하들을 만났고 손님도 맞았습니다. 과실을 위해 침대가 갈수록 화려해진 이유지요. 이런 상황에서 침대에서조차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눕지 않고 반쯤 기댄 자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기대 신하를 맞이하는 르베 의식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왕권의 위험을 시각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왕좌의 일부였고 침실은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끈 통치 무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귀족들은 누워 자는 것을 하층민이나 하는 천한 자세로 여겼습니다. 귀족과 달리 서민은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바닥에 쓰러져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잠은 휴식이었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잠조차도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눕기보다는 침대에 반쯤 기대는 자세가 더 고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워 자는 건 천한 자들의 행동이고 기대어 자는 건 위험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침대와 제한된 공간도 이유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 침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자야 했기에 누울 자리가 부족한 경우 일부는 기대거나 앉은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앉아서 자는 문화가 가장 뚜렷했던 시기는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 초중반입니다. 영국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4세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의 침실 풍경은 여러 궁정회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자는 관습은 18세기의 프랑스 혁명과 19세기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혁명은 왕과 귀족의 몰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잠자는 자세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품위와 위험을 연출하던 반쯤 기대는 자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연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의 보급으로 해가 지면 자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게 됐죠.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근대 의학은 앉아 자는 게 건강에 좋기는커녕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지적이 따르자 병원에서도 환자를 눕혀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바뀌었습니다. 난방이 개선되고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각자의 침실과 침대도 생겼습니다. 침대를 나눠 쓸 필요도 앉아서 잘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침대 자체도 진화했습니다. 코일 스프링과 깃털 매트리스 등의 등장으로 누운 자세가 더 편해졌습니다. 침대는 더 이상 정치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귀족도 이제는 침대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 되었고 침대는 그냥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잠은 권위를 벗고 결국 본능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인간은 역시 앉아 자는 존재가 아니라 눕는 존재였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